자, 이제부터는 조금 어려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견인차가 무게가 15,000파운드이고 무게중심은 G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견인차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물체를 견인해야 되는데 이 뒤에서 그래서 그 물체를 끌어올리는 인장력 P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바퀴 같은 경우에는 구동바퀴로서 주변에서의 이제 반력이 일단 회전하니까 회전 자유롭게 하니까 모멘트는 없을 테고 반력이 X축 방향 BX 그리고 Y축 방향 BY 요렇게 두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앞바퀴 같은 경우에는 수직 반력만이 여기 AX, AY라고 하는 Y축 방향의 수직 반력만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그 견인하는 요 케이블과의 이 이제 지면과 수직되는 선분과의 이 각도는 세타는 30도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찰 조건으로 인해서 BX는 0.8BY를 초과할 수가 없고 견인차가 뒤로 넘어가지 않게 이제 앞바퀴가 계속 지면과 접촉한다고 할 때 견인차가 가할 수 있는 최대 인장력 P를 구하여라.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이걸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지? 라고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좀 이런 문제 쉽게 한번 상상을 해보면요. 위에서 견인차를 이제 P라고 하는 인장력으로 끌어당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둘 중에 한 가지의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첫 번째는 이 고정되어 있는 마찰력을 초과해가지고 이 뒷바퀴가 그냥 미끄러져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B라고 하는 이제 바퀴의 마찰력이 충분해서 단단히 고정이 되어 있다면 요게 이제 마치 이제 지지대, 지렛대처럼 돼서 여기서 끌어당기니까 A 바퀴가 이렇게 들려버리는 그런 일,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면 더 이상 견인차는 그 물체를 끌어올릴 수가 없게 되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견인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최대 상태를 구하면 그게 우리가 견인차가 가할 수 있는 최대 인장력 P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이 뒤에 이제 질질질질 끌고 가는 이 물체가 너무 무거워서 피라는 힘이 너무 커져가지고 앞바퀴가 들려올리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도대체 피가 얼마까지 가능하지? 그때 평형이 되려면 피가 몇이 돼야 되지? 라고 하는 앞바퀴, 앞바퀴가 들리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 평형 상태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그림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그렸고 여기 이제 G라고 하는 무게중심에서 15,000파운드의 견인차 자체의 무게에 대한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앞바퀴에 원래 AY라는 반력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앞바퀴가 들려버린다라는 현상은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줄 수가 있냐? AY, 이 반력이 틀렸으니까 AY가 0이 된다. 이때의 P값이 몇인지를 일단 구하면 이제 이 앞바퀴가 들어 올려질 때의 P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요. 일단 AY가 0이다라고 하고 그럼 이제 모든 어떤 선분들을 봤을 때 모멘트로 구하면 좀 편할 것 같은데 이게 BX와 BY와 P라고 하는 세 개의 미지수 중에 두 개의 미지수가 한 점을 향해 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B라고 하는 점에서 모멘트 합이 0이다. 이렇게 구하면 바로 P값을 구할 수가 있으니 아주 간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B 지점에서의 모멘트의 합은 0이다 라고 해서 이 15,000파운드가 누르는 거리는 8피트예요. 그래서 두 개 곱해주는데 누르는 힘이 B축을 어떻게 회전시킵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니까 플러스 4죠. 그 다음에 이 P라고 하는 거는 분해를 해줘야겠습니다. 그래서 분해를 해줘 보면은 X축 성분은 P의 자, 여기가 30도죠. 그러니까 요 X축 성분은 P의 사인 30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Y축 방향의 성분은 P의 코사인 30도가 되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그러면 이 P의 코사인 30도 요렇게 가해지는 힘과 이 B라는 점의 수직의 거리는 몇이죠? 바로 5피트예요. 그리고 요 눌러주는 요 힘은 B축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9 붙여주는 거. 요런 부분들 여러분 이제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요거를 요렇게 P 사인 30도 X축 방향으로 가는 힘은 요 B라고 하는 이 축이랑 수직거리는 10피트라고 문제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 B축을 요렇게 회전을 시키니까 또 반시계 방향이 아닌 시계 방향이네요. 그쵸? 시계 방향이니까 요렇게 마이너스 9를 붙여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모멘트 합이 0이다라고 하면 P가 이제 나옵니다. 한 12,862파운드라고 구해졌어요. 자, 이제는 그러면 두 번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이렇게 첫 번째 상황이 됐을 때 과연 마찰 조건인 Bx는 0.8BY를 초과하지 않는지, 즉 뒷바퀴가 미끄러지는 그 상태가 안 되는 게 맞는지, 그게 더 이제 작은 그 인장력을 요하는 값인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일단은 아까의 그 상황에서 한번 bx와 by까지도 다 구해보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힘을 분해를 했을 때 여기가 p의 사인 30도였고 그 다음에 여기가 p의 y축 성분이 p의 코사인 30도였잖아요. 그래서 x축 힘의 합력이 같다 그러면 p의 사인 30도와 이 bx가 합이 0이 돼야 되는데 부호가 이제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을 플러스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bx의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y축 방향의 힘의 합력은 0이다라는 조건 한번 살펴봅니다. 그래서 ay는 0이었고요. by,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건 이제 플러스를 붙여주고 위에서 아래로 가는 이 중력 15,000파운드와 P의 Y축 방향 성분 P 코사인 30도는 마이너스 4를 붙여줬습니다. 이렇게 한번 연립 방정식을 풀어보면 우리가 이미 P의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Bx와 By 값을 구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아니나 다를까? Bx는 아직 그렇게 충분한 힘을 받지는 않았어요. BY가 26,000 정도가 넘는 값을 가졌는데 이거에 80%에 해당하지 않는 80%가 한 2만 정도 되는데 훨씬 못 미치는 6,431파운드 정도만 받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뒷바퀴가 미끄러지기 전에 두 번째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우선 앞바퀴가 들려버려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문제에서 마찰 조건으로 이게 0.8BY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뭐 0.2나 0.3 정도로 굉장히 미끄러운 어떤 지표면에서 이 견인을 하는 거였다면은 그곳에 이제 한계값이 이제 그 마찰 조건에 이제 걸리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